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이제 총선이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30 며칠 남았죠? 네. 30 며칠 남았죠? 네 번째 주제 공개합니다. 어느덧 총선이 이렇게 앞자리가 상자가 이렇게 훅 다가왔습니다. 당원 투표로 넘긴 여당의 비례당. 이번 총선, 요즘 총선의 이슈는 민주당이 비례민주당을 할 건가 안 할 건가와 관련된 겁니다. 이름은 비례연합당인데 그 비례연합당에 들어가야 한다는 정의당과 민생당은 나 거기 안 들어가겠다라고 선언을 한 상황이라 이름만 비례연합당이 아니냐라는 오늘 조간신문의 지적도 있습니다. 일단은 민주당 지도부의 발언이 묘하게 기류가 달라졌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공식적으로 미래통합당의 1당을 뺏겨서는 안 된다라는 발언을 했어요. 1당 뺏겨서 안 된다. 그러니까 이대로 있다간 통합당의 1당을 뺏길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발언인 걸로 보이죠. 이낙연 총리도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이잖아요. 이낙연 전 총리가. 비례민주당 설립과 관련돼서 비례민주당 만들자라는 식의 발언을 했는데 표현은 상당히 우아합니다. 비난은 잠시지만 책임은 4년이다. 이낙연 전 총리 특유의 화법으로 비례민주당은 만들자라는 찬동하는 의견인데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비난은 잠시지만 책임은 4년이다. 그러니까 만들자는 거죠. 일부 의원은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서신 이후 야권, 보수가 뭉치고 있다. 그러니까 만들자라고 찬동을 했다고 합니다. 어제 비공개 최고위 회의에서 대부분 찬성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수의 반대 의견이 있어서 그게 경론이었다고 하는데 그 소수의 반대 의견을 낸 국회의원들이 또 공교롭게 돌직구 출신의 조홍천 의원 등등이었다고요. 민주당은 당원 투표로 결정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김성원 대변인요. 비난 화설을 당원에게 전가해 보르는 꼼수다라고 미래통합당에서는 비판을 했고요.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는 겁니다. 김혜영 최고위원 등 말바꾸기 논란, 중도층 이찰에 따른 수도권 역풍이 우려된다라고 반대했고요. 조홍천 의원 같은 경우는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조국 사태 이후 화풀이 상대 찾는 듯한데 집권 여당이 이래서 되겠냐? 원칙 없는 승리 꾀하려다가 원칙 없는 패배를 할 수도 있다. 조홍천 의원 좀 참지 못하고 또 가서 돌직구를 알렸습니다. 조국 사태 이후 화풀이 하라는 거냐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원칙 없는 비례민주당은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반발을 한 겁니다. 물론 비례민주당을 만들자라는 안에 찬성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이고 민주당이 비례민주당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찬성하시는 분들도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비례연합당에 들어간다는 정의당은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심상정 대표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우리 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그 어떤 비례정당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며 지금 범진보 개혁 세력의 승리를 위해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적을 이기고자 적을 닮아가는 내로남불의 정치입니다. 지금 내로남불이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내로남불은 장수장님, 네. 이른바 조국 국면 때 자주 나왔던 단어인데 정의당이 민주당을 향해서 내로남불이다라는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일단 궁금한 거 1. 네. 비례연합정당이라면서요. 거기에 중요한 축이 정의당이잖아요. 근데 정의당은 나 거기 안 들어간다에 더 나아가 그거 만들면 너네 내로남불이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비례연합당입니까? 아니면 그냥 비례민주당인 겁니까? 비례민주당으로 봐야죠. 그냥 형식상은 연합정당 체제를 만드는데 외부에 있는 시민단체가 만드는 형식으로 해서 민주당이 참여하는 거다. 그렇게 보여주면 될 것 같고요. 저 내로남불이라는 얘기를 참 잘하셨는데 제가 문장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명분 없는 가짜 위성정당을 만드는 참 나쁜 정치는 국민의 어마어마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누가 이해찬, 겁니까? 이인영, 윤호중 사무총장이 했어요. 예. 한국당이 비례한국당 만든다고 하니까 그 말을 똑같이 돌려주고 싶어요. 그래서 심상정 대표가 저 내로남불이라고 한 것 같은데 이거는 정말 참 나쁜 정치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자신들이 여태까지 얘기했던 약속과 말을 뒤집는 것은 집권 여당으로서 존재 가치가 없는 행위를 하는 것이다. 예. 전 그렇게 말씀드려요. 이게 박상수 총장님 정치 잘하시니까 민주당이 기존에 유지했던 원칙을 뒤집은 거는 맞는 거죠. 그렇죠. 연동형 비례대표의 취지와
다른 행보를 보이는 것도 맞는 건가요? 여기서 제가 이제 아마 이 자리에 와서 그랬을 거예요. 어쩌면 민주당이 비례민주당, 말 표현이 위생정당이 아니라 자생적인 비례민주당을 만들 수밖에 없고 만들어야 된다. 그런 톤으로 제가 말씀드렸을 겁니다. 예. 거기에 제가 이제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아까 이제 이해찬 대표하고 이낙연 공공선대위원장이 이야기한 변명은 맞진 않아요. 예. 예를 들어서 뭐 미래통합당을 일당을 안 주기 위해서 그리고 절대 승리하기 위해서 4년은 뭐 약간 비난을 받더라도 이 제도만 도입하면 비례정당만 만들면 일당이 된다라는 생각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만드는 이유가 무엇이며 또 만들어서 어떤 전략을 쓰냐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예. 정의당하고 같이 하자고 했는데 정의당에서 안 한다 그랬단 말이죠. 왜 그랬겠습니까? 정의당은 자기 스스로 그대로 가는 것이 더 이익이 되고 예. 어설프게 연합정당에 끼어들었다가는 의석 숫자가 별 재미를 못 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숙고 끝에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진지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제는 아까 우리 장 소장이 말씀한 대로 나쁜 정치, 좋은 정치 가릴 때는 아닙니다, 지금. 왜냐하면 정말 그 보기 나름이죠. 그러면 미래통합당은 나쁜 정치 해도 되는 정당이고 여기는 아니냐? 그건 저는 아니라고 이제 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지금 선거법이 그렇게 됐어요. 일반 국민은 옛날 투표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합니다. 예. 내 지역에서 좋은 후보한테 찍고 그다음에 내 좋은 정당을 뽑거든요. 네. 근데 내 좋은 정당을 뽑는데 그 계산법이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옛날 나경원 그 미래통합당 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계산이 복잡하니까 도입하지 말자 그랬단 말이에요. 사실 복잡한 건 아니에요. 계산 방식이 달리 나와요. 기존의 방식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비례당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역구 많이 얻은 정당한테는 비례를 적게 주는 제도예요. 그리고 비례를 지역구를 하나도 안 얻었는데 정당 투표를 많이 얻는 정당한테 지역구를 많이 주는 제도예요. 그래서 안철수 아마 대표도 재미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역구가 많은 정당한테는 고민이 많은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을 전략적으로 생각한다면, 제가 전략까지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외부에서 연합정당 만든다 그러면 저게 우리 정당이라고 하려면 민주당은 많은 사람 파견 보내면 돼요. 우리가 1번부터 7번을 그쪽에다 맡긴다. 그게 연합이란 표현이겠죠. 또 하나는 이제 그 전봉준과 손혜원 그 의원이 이제 만들고 있는 열린민주당 이름도 묘하게 지어놨잖아요. 예. 국민들이 볼 때 이거 찍어주면 민주당은 도움되는 것 같다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이런 거죠. 완전히 자생적인 위생정당이 있을 수 있고 이게 이제 정몽주 그 의원이 하고 있는 열린민주당이겠죠. 그 다음에 자발적으로 바깥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있을 거죠. 그래서 위성도 보면은 위성이 우리 지구같이 다리 하나밖에 없는 위성 그 지구도 있지만 한 두세 개 위성이 돌아간 정도도 있잖아요. 예. 그렇다면은 이게 이제 복잡한 이제 정치적 전략 전술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장면을 옳으냐 그르냐로 판단해 버리면 또 한 달 전에 그렇게 말을 안 했는데 이 기준으로 하면은 이건 엉터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당원 투표라고 이야기한 것도 저는 무책임해요. 이거 지도부가 책임지고 물론 당원들은 다 지지를 해주겠죠. 책임지고 왜 이걸 하며 왜 이걸 하고 그렇게 해야만이 되고 지지자들은 그래서 이렇게 투표를 해 주십시오. 예. 라고 솔직하게 정확하게 저는 이야기를 해야 되고 저는 다음 주 정도는 그런 과정으로 저는 간다고 생각합니다. 예.